밸런스톡 카페가 오픈합니다. 와! 밸런스톡 카페 그랜드 오픈 이세무사 1일 점장.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테마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율 관련해서 환율 급등에 관련된 업종을 주목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주 관련해서 역사적 검증, 함적 검증 한번 2탄으로 준비해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자 17일인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시면은 시작 포인트로서 어쨌든 오르고 있는 대형 수출주 두 개와 아직 안 오른 소형 수출주를 향후적으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월요일이에요. 수출주들이 지금 지수를 다 이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분명한 거는 수출주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제 직감력이 아니고 합리적인 예측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수출주의 역사를 한번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물론 환율 급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 2025년은 지금 아직 ING니까 2025년은 빼고 지난 10년 동안에 환율 급등 위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 올랐던 수출주 중심 한번 논리적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운 단어를 원하시거나 아주 뭐 경제학 원론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케인즈 이론 같이 아주 어려운 공부 내용 원하시면은 제 방송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쉽게 표현하는 거에 특화된 전달력을 가진 강사로서 이 어려운 단어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적 증명으로서 보시면 이제 사례들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시기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일 최근에 이제 10년 내 것만 했는데 뭐 IMF까지 가면 뭐 할 말 없으니까 2016년 그래서 블랙시트 사태라고 혹시 기억하시냐 모르겠는데 영국이 이제 블랙시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유럽에서 하면서 환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환율 급등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었냐면은 이제 그 블랙시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급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달러 사기가 되게 어렵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건 이미 다 아셨을 거고 그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비싸져서라고 표현할게요. 비싸져서 이렇게 바꿀게요. 달러가 비싸져서 한국 수출 기업들 그리고 해외 매출에 환산이익이 폭증했다. 이 환산이익이 뭐냐면 이 환산이익도 바꿀게요. 한국 돈으로 바꾸니 이익 폭증, 한국 돈으로 바꾸니 이익이 폭증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약간 쉬운 단어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실제로 반도체와 뭐 이런 것들이 환차익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환차익이 뭐냐면은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서 생긴 이익이요. 왜 이게 생기냐면은 원래 한국 돈으로만 거래를 했으면은 1억만 맞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이게 사전에 1억으로 해놨는데 이게 바꿔보니까 1억 2천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계약상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이런 거야. 부동산으로 치면은 부동산을 뭐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사이에 계약한 사이에 이 아파트가 급등을 해가지고 15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열받겠지만 산 사람은 5억의 이익이 앉은 자리에서 나버린 거거든요. 계약 중에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이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꾸면서 생긴 이익이랑 한국 돈을 바꾸면서 생긴 이익이면 이걸 좀 지우면은 정확히는 계약상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계약 때문에 그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비율이 올랐었다. 이거는 실제로 그때 차트를 보시면은 완벽히 입증이 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쇼크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기억하시긴 하지만 이제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환율 가치도 이제 엄청나게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현대차, 포스코도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수출 기업들의 강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가 이제 70%가 넘는 수출 비중이 넘는 기업들이 실적 선언들도 일어나면서 거의 코로나 때 2020년도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급등 중이라서 뭐 생각해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금리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 인상까지 이제 있고 하면서 2020년도에 환율이 엄청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수출 붐이 일었던 기아와 현대, 중국 이 정도까지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이 오를 때 역사적으로 주로 환율이 급등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의 급등주 수출주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는 거가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절대 직관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서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주관성 배제, 오직 데이터로만 말한다. 요게 제 기본 모토입니다. 오직 데이터로만 말한다. 일명 객관적 시각이라고 하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수출주 지수가 보통 25% 상승, 전체 시장 5% 정도 상승할 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대형주들이 오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분석 한번 해보세요. 수출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상승 부분도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퍼센트로 블랙시트 사태,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금리 전쟁 기억하시려고 했지만 금리 전쟁 그리고 트럼프 현재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요 사태 때 이제 환율 차이가 너무 이제 달러가 너무 비싸져 버린 시점이 왔는데 그때 수출주들 중심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냐면 요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35%는 ING예요. 지금 현재 ING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요 정도 올랐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때보다도 더 오를지는 의문이란 거죠. 안 오르겠죠 사실. 진짜 많이 오르면 요 정도 오를까?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가 요 정도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이제 눈치껏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눈치껏 대응을 위한 이 지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율이 10%대마다 평균 38% 이상이 올랐다. 네, 지금 감이 오시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지도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큼 오르는지 겁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올랐어요. 말이 안 되게 뭐 수백 프로 오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유일한 주식의 법칙이 있어요. 역사의 반복.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절대 이런 투자 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번에도 조회수가 좋으면은 좀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거고 조회수가 좋지 않으면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된 도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된 도전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